라면서 발언에 개입해서 발언 방해를 한 바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한 번 더 타 위원의 질의 시에 개입해서 발언 방해하는 분에 대해서는 발언 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네. 경기도 부천시를 김기표입니다. 제가 검찰에 들어가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들은 요새 흔히 쓰는 표현으로 우픈 소리가 있었습니다. 권력기관에 당하고 당한 사람들이 아마 자조적으로 만들어낸 표현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지금도 돌아다니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전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의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속된 말이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뭐 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뭐 이렇습니다. 대충 뭐 순사는 뭐뭐 해서 조지고 검사는 뭐뭐 해서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진다. 뭐 이런 류의 말이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재판만 빨리 진행되면 이거 보니까 다 모두들 집행유예로 나가는 사안이고 그런데 그 다음 길로 밀어버리고 선고 받으러 가면 판결문 못 써서 다음 길로 선고기를 연기해버리고 도무지 재판을 끝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불구속 피고인도 재판이 안 끝나니까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살기 힘들고 일상을 찾기 어렵다는 그런 말로서 미뤄줘진다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평을 듣던 법원이 그중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빨리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재명 파기 환소심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오늘날 대부분의 재판은 이러한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김영 전 부원장 사건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김영 전 부원장은 대법원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보석으로 석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개월이 다 되어가는 기간 동안 구속이 되어 있었고 재판이 4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심과 2심의 유죄 판단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법정 증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돈을 줬다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유동규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줬다는 남욱이라든지 돈을 전달했다는 정민영이라든지 하는 사람들 정황 진술이 그 허랑한 유동규의 진술을 봉황해 준다는 이유로 유죄가 났습니다. 선고 과정에서는 이들이 변호사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니까 믿을만하다는 이들이 이제 그동안 했던 주요 진술이 거짓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진술이 진술일까요? 이들이 단지 이재명 국민주권 정보가 들어섰다고 갑자기 허위의 사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겠죠. 자, 그러면 그러지 말고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남욱이나 정민용의 경우는 진술이 2번 바뀝니다. 윤석열 정권 막 들어서자마자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자 검찰 주장과는 반대되는 진술을 한 것이 2번째입니다. 그럼 어떤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구속된 구치소 방해까지 들이닥쳐서 압수수색하고 이른바 유례사건이라는 별건을 수사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계속해서 검찰청에 소환해대고 뇌물로 될 만한 돈 받은 것을 들먹이면서 압박하고 검찰 마음에 들게 하니까 아예 기소도 안 해버리는 그런 검찰 앞에서 진술한 그 진술이 허위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 무서웠던 정권이 바뀌고 아무런 압박이 없는데도 법원에 나가서 증인으로 증언한 진술이 허위일까요?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한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지금 하고 있는 진술이 진실일 수밖에 없죠. 가사 100번을 양보해서 그것도 인정 못 하시겠다면 이렇게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유동규라는 사람의 그걸 갈팡질팡하는 말을 보강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술이 이렇듯 왔다 갔다 하면 적어도 유죄의 증거라든가 유죄를 보강하는 증거로는
쓰일 수 없다고 저는 배웠고 실무에서 그렇게 적용해 왔습니다. 법원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재판이 세월아 내월아 길어져서 받는 그 피고인들의 고통을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 고통은 피고인이 돼보거나 적어도 변호인이 되어서 피고인 옆에 있어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평생 법대에서 있는 사람이 그 고통받는 사람과 공감할 만큼 알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이재명 전 대표의 파기환송 시행과 같은 그런 재판만 빨리 할 것이 아니라 김영 전 부원장 재판과 같이 속히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사건을 신속하게 재판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면 사건의 실체를 꿰뚫어보는 해안도 갖추실 것을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 이제 검찰에 계실 때나 또 제야에 계실 때나 굉장히 실력과 인품으로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저희들이 하나같이 다 새겨드려야 될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때문에 국민들이 재판 지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부분, 또 이제 신속하고 또 공정한 이런 재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이재명 전 대표의 악마와 관련된 조폭 연루설에 대한 그 조작편지 대검 조작편지 관련해서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편지가 두 개 있어요. 편의상 그 시기가 다른 편지가 두 개 있는데 편의상 1편지, 2편지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제가 지난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20년 11월 17일자 제1편지입니다. 자, 그 1편지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에 의해 추가되고 가필된 내용이 있었고 그 추가 가필된 부분이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의 근거로 되었던 것입니다. 대검 감정서에는 총 3가지에 대해서 판단했는데요. 그 3가지를 제가 다 읊을 건 없고 제가 문제 제기한 1편지 추가 가필된 것이 변조된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때 대검은 판단 불가라고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가필됐고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글씨가 다른 것이 명백합니다. 27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노만성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편지에 대해서 제가 국가수 감정 결과는 다르다고 하니까 대검 문서감성실이나 국가수나 다 판단 불명을 했다고 했는데 위증이거나 서류를 제대로 보지 않은 처사입니다. 서류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국정감사에 참여했다면 그렇게 읽고도 얘기했다면 위증일 테고요. 자, PPT 한번 보시죠. 가필 부분은 국가수와 대검이 두 기관이 모두 인정했고요. 자, 그런데 그 두 기관이 판단한 것이 다릅니다. 자, 국가수는 뭐라고 했냐면 2가지 이상 상이한 필적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여기서 가능성이 높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국가수는 총 4단계로 필적 결과를 표시합니다. 첫째, 추정된다. 이게 가장 강한 겁니다. 가능성이 높음 두 번째, 가능성이 있음, 배제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정됨으로 결과가 나가는 건 거의 없고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감정 결과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해한 필적이 분명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대검찰청은 여러 가지 이게 좀 다른 것 같은데 감정에 참여한 제가 넣어드리세요. 1분을 넣어드리세요. 까먹었어요. 자, 그런데 국가수는 이게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대검에서는 저게 상이하다고 하면서도 판단 불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국가수에서는 이게 다르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국가수는 또 하나는 시필까지 했어요. 뭐냐면 비교할 자료가 부족하면 불러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쭉 문장 주면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부하게 표준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감정을 하는데 국가수는 그런 일까지 했어요. 대검 예규상 그게 부족하면 10일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대검에서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수는 해서 저런 결과를 냈고 그래서 판결문에도 그 변조된 부분, 추가된 부분이 위조다, 변조다 이렇게까지 판단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엉터리로 감정을 하고 이렇게 성의 있게 안 하고 그 다음에 감정 의뢰된 지 70일 만에 대선 직전 날 회부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안 함으로써 대선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의욕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